저는 어디까지나 유엔 사무총장이다.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밀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그 반기문 총장 그 대권 출마 이런 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얘기할 말 할 건 그것뿐이. 10년간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설명을 드렸고 김 총재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신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들어와라.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또 추측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신유래 시사탕탕. 시간 진짜 빨리 가죠. 한 주로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 왔는데요. 오늘도 정치부터 연예계, 사회 이슈까지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백성문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아까 쫙 그 반기문 총장 정말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영상이 쫙 일목요연하게 됐는데 제가 만든 건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 팀이 만든 겁니다만. 자, 근데 반 총장이 출국 전 기자회견 좀 아까 나왔었는데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다. 예? 그렇게 말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이종근 국장이? 네네. 첫날 중견 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정치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계획까지도. 물론 대권에 직접 나서겠다. 그 말씀만 안 하셨지 사실은 뭐 거의 자신의 속내를 다 비추셨는데 마지막 날 그래서 기자들이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경주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너무나 크게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잘하니까 추측하고 과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갖고 이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나 혹은 뭐 일부에서 아니 갑자기 너무 다른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행보는 무엇이냐 이런 어떤 반론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 기분은 제가 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드라마에서 기껏 막 이 기승전결 해놓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건 다 꿈이었습니다. 뭐 이러면 사실 굉장히 허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반 총장 오늘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8개월 동안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에서도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계속 대답은 돌아오니까 내년에 뵙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정치부 기자들을 볼 일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부 기자도 아니고 딴 기자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딱 to be continued. 그러니까 시즌 1이 딱 끝나고 시즌 2가 이제 돌아오는데 오는데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돌아와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 박사님. 안 돌아오실 수도 있죠, 사실은. 왜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해외 생활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시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신 그 대목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한 주는 반기문 주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반기문 주간이었죠. 예, 반기문 주간.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에요. 반기문 감독이 직접 주연까지 감독 주연. 한 쉘리 댄스를 본 기분이고요. 앞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뒤로 한 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딱 보여주셨다. 근데 쉐리 댄스 시즌 2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예고까지 하고 하셨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실은 아마 우리 국내 언론인들이 그 어떤 대권 주자에게도서도 경험하지 못한 확실한 언론 서비스를 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하지만 잘 짜여지고 잘 조율된 발언들의 연속.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가시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7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7개월만 기다려 주세요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정합니다.
뭐냐면 조만간 제가 결단 내릴 겁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오늘도 주고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단어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예?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부르지 마.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시니까 예. 지금 내가 내년에 대선에 나간다는 말은 예. 못하고 사실상 이번에 대선에 나간다는 모습은 다 보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출국하면서 내년에 대선에 저 출마하니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반기문 총장의 이 6일간의 행보를 보고 대권과 무관하다고 평가한 그런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할 때, 그러니까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마지막 말만 못하고 가셨을 뿐이지 사실상 저 내년에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한 예. 가지 관전 포인트만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반기문 사무총장 제목이 아니고 별명이 기름장 아닙니까? 예. 영어로 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니까 반기문 주간을 경험하면서 느끼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상당히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기름 쫙 뺀 장어가 돼버리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확실히 이분이 아하. 정치를 하는 것은 맞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확신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외교관으로서보다는 외교관은 원래 좀 그렇게 그렇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노도 메이비고 예스도 메이비가 되는 게 외교관인데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우리나라에 왔다면 관훈 토론회에 비공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외신 기자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데 관훈 클럽이라는 데도 원래 국내 기자들 분들만 가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견 언론이.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부터가 저는 굉장히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JP 방문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100마디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딱 JP와 만난 것 예. 그것이 훨씬 더 정치적 메시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에 그러니까 이 관훈 클럽에서 아무 말씀 없으셨더라도 나는 28일 날 JP를 방문했다 그러면 그 울림 자체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죠. 실질적으로 JP와 무슨 말을 나눴나 뭐 비밀입니다. 정치 구단의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은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진짜 내가 그렇죠. 뭐 오늘 미국에서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네? 건강하셔야 요새는 됩니다. 라면이 무슨 라면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미국에서 거. 뭘 즐겨 먹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만 나누셔도 딱 그렇죠. 나와서 JP와 함께 나오는 장면, 또 들어가는 장면, 자택에 혼자 들어가는 장면, 독대를 하는 장면,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충청으로서의 상징,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확장성, 그 두 가지로 딱 이야기가 딱 끝나거든요. 많은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번 드라마에서 저는 그게 완전히 백미였는데 사실 너무 오버한 것도 있다. 너무 지나쳐도 사실은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대목들도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 대목이 주목입니다. 괜히 뭐 그러니까 왕의 나무다 어쩌다 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과잉이었다. 그거는 좀 안동에서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해석을 다는 게 약간 좀 오버된 것, 뭐 그 이외의 예. 부분들은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였다는 걸 너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목에 관한 그 과도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언론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예. 근데 소나무를 심었으면 뭐예요? 아우 저 늘 푸른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독야 청청하려고 저러나 네. 뭐 별 해석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까지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 제가 보기에는 겨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계산을 이미 다 끝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논조의 기사를 쓸 거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오셨고 제가 보기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사실은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한 1, 2개월 동안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가신 거 두 달 아닌가요? 더 되죠. 얼마로 보십니까? 어떤 대권 주자가 아니 솔직히 반기문 총장이 한 6일이죠. 딴 정치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관심도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대표적인 게 나쁘고. 오늘 비대위가 이 추인받는 자리거든요. 예. 의원총회에서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 김미옥 비대위원장이 추인받는 자리인데 비박계들이 뉴스가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았어요. 네. 원래는 왜 당신이 우리 예. 비박계들을 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어떤 친박계의 왜 비대위원장이냐 이런 말들이 거의 안 나왔다는 근데 거죠. 반기문 총장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어떻게든 계속 힌트를 주셨잖아요. 뭐 태산 올라가실 때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 계속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요번에 이제 다시 유엔에 가시면 이제 임기 마치실 때까지 한국 안 오시니까 이번 6일 동안에 모든 힌트를 다 주고 가야 됐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 주목 관련해서도 언론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 이 반기문 총장이 뭐 행보 하나하나 가지고 대권 행보다 해왔으면 뭐 하나하나 다 의미를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주목을 언론에서 만들어낸 게 발음을 아니라 잘하십시오. 주먹이 아니고 주목을 주목. 언론이 아니라 반기문 총장의 애시당초 이렇게 주목은요, 힌트를 사실- 주셨던 게 주목은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들어요. 주목은 사실은 온 국민의 나무입니다. 저희 집 정원에도 안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정치적 뜻이 있으시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요 단독주택에 가보면 주목 심기인 집들이 아니 굉장히 그런데 많습니다. 진짜로.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그렇게 의미가 하죠. 부여되는 거 예, 아닙니까? 물론. 예. 평론가님이 주목을 정원에 심은 거과 예. 비교를 하시면 좀 그렇죠. 자,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반기문 총장의 우리나라에서의 6일이 어떤 의미인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나머지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라든가 하는 분이 10%대 지지율 나올 때 사실은요 한 1년 예. 전쯤에 반기문 사무총장 여론조사 하면 20%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더블 스코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자 그러다가 사실은 이 상당히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로 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출마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분을 계속 올리기도 그렇고 예. 또 본인 스스로도 여론조사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현실로 다가오니까 유권자들도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아하.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 그러니까 야 이분이 등판하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번에는 의사 표현을 전 한 거다. 아, 한 뚜렷하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의 그 여론조사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이게 3자 대결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없이 3자만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예. 3자가 나왔을 때 반기문 총장이 45.7, 문재인 24.6, 24.6. 안철수 20.1이면 어떤 의미냐면 3자 대결했을 때 반기문은 확고하게 여당 후보로 나간다.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는 야당이 갈린다.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를 합치면 44.7이 되거든요. 예. 이쪽은 45.7. 그렇다면 양쪽이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그렇죠. 51대 49와 예. 거의 거의 비슷하죠. 유사한 지금 형태를 예, 갖고 예. 있습니다. 즉 여당 3자 대결이 됐을 때 무조건 야당 후보 둘은 필 빼고 반기문은 여당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형태. 지금 그렇게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죠. 예. 자, 그런데요. 실제로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지역별 지지율 한번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이 지역별 지지율 지금 보시다시피 충청도보다 TK 쪽에서 더 많이 나와요. 경북 그 하회 마을에 간 이유가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증명하는 거 아니죠? 나 여권 후보다 하잖아요. 나 여권 후보다. 그리고 아. 사실 이번에 총선 이후에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사실 거의 다 자취를 감추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 총선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보수 쪽 후보에 목말라 있었는데 반기문 총장이 와서 나 내년에 나갑니다라는 것 제스처를 예. 한번 보여주시는 순간 일단 TK에서 예. 확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더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요. 예. 호남 지지율입니다. 호남 지지율. 보십시오. 18%. 어허.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건 호남 지역에서 네.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누구를 찍겠느냐 이 호남 지역에서만 나왔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양자 보여주시겠어요? 대결에서 양자 문재인 대결을 전 했을 때. 대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비교하면 약간 좀 떨어지는 정도. 호남에서의 양자 지지율 그래픽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다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8%인 거고요. 자 반기문- 43.4 대 그렇죠. 37.7이죠. 그러니까 지금 10%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히 예. 표차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황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예, 지금 잠깐만요. 네. 속보가 나오고 있죠.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조금 전에 이제 예. 호남 지지율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철수 네. 대표하고도 또 하고 보면 양자 대결에서도 예. 사실은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떨어지긴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여준다고. 거의 2% 이게 포인트 뭐 밖에 오차 차이가. 범위 내에서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예. 되거든요. 저런 정도. 이번에 호남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다. 예. TK 지역만 가셨어요. 예. 그런데 호남 지역에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에 통일 관련해서 사실은 발언을 예. 하지 않았어요. 남북한 대화 필요성에 예. 대해서 얘기했고, 자기가 대화 채널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고를 강조를 하면서 좌양자 행보를 하게 되면 진보 진영에서도 넘어갈 표가 상당히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번 방문에서 반기문 총장이 좋아졌다. 이것도 여론조사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 응답이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픽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그 반기문 출마 시사 뒤에 이미지 변화 있었나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 좋아졌다가 50.9% 아닙니다. 아니, 좋아졌다가 19.9%. 싫어졌다가 많습니다. 또. 자, 싫어졌다가 맞네 이거는. 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세대 간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 자, 50대, 60대에선 좋아졌다가 거의 뭐 40%, 50% 이상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예. 근데 역으로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더 높은 그런 퍼센티지로 예. 싫어졌다가 나타나는 거죠. 예. 보통 지금 어떠한 결과,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 중에 이 여론조사 싫어졌다, 좋아졌다라는 그런 항목만큼은 세대 간 그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졌다는 예. 거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왔었던 6일, 오늘 15대 국회, 저 20대 왜 갑자기 15대가 나오죠?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됐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반기문 총장의 위력이 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20대 국회 원구성은 제대로 할까요? 지금 원구성 쉽지 못하고 않을 것 있잖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협치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청와대 예. 또 회동 있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됐건 거부권 행사가 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고 예. 지금 거부권 행사 바람에 예. 사실은 원구성 협상하고 바로 연계가 돼버릴 수밖에 아하. 없게 돼 있는 예.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법사위원장 자리거든요. 예.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새누리당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거부권 행사 상황까지 맞고 보니 법사위원장 자리는 예.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더욱더 강해졌다. 예.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그 위원장 자리까지 연계가 되면서 협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 버렸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역시 시한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근데 정도 뭐 걸릴 수도 있겠다. 13대 국회 이후로요, 이 원구성 제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지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종훈 박사님은 보내드리고요.